오네요.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수도권 집값이 3주 연속으로 최대치 상승폭을 기록했다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경기도 외곽으로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태라면 내년 말에, 지난해 말에 갑자기 집값이 올랐듯이 이번에도 크게 오를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내 집을 언제쯤 마련해야 될까, 타이밍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부터 다주택자분들을 위한 고민까지 저희 함께하면서 알짜배기 물건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간략한 순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문가가 함께하는 부동산 시장 핵심 이슈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가지 물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치 높은 물건부터 살펴볼 텐데요.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 부동산 투자 1번지 강남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삼동에서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보시다가 이 두 가지 물건에 관해서 궁금증이나 시장에 대한 고민들 많으실 겁니다. 그 모든 것들 서울정보는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진행할 예정이고요. 문자는 샵 3989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다양한 정보 저희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부동산의 가치, 가격의 상승 과락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오네요. 시작합니다. 네, 오늘 1시간도 이슈 분석, 지역 분석 도움 주실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네, 우리 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 연초에 방송을 했을 때 말씀드렸던 거를 기억을 하는데 물론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요. 지속적으로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형태를 갈 거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마땅한 대안도 없고 대책 자체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집값이 오를 만 남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하반기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역대 최고니 전주 전년도 대비 더 많이 올랐다는 이런 부동산의 상승 얘기가 계속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책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던 부분을 계속 끌고 가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역효과가 계속 현재 매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더 이상 내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부 이제 대통령 선거까지 이제 몇 달 안 남았지만 그러면서 정부가 바뀌고 또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현재의 모습은 어떠냐? 이게 전주부터 해서 짧은 기간 안에 이제 대비한 비교 분석한 내용이겠죠. 보시게 되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이거 전국적인 거고요. 수도권과 전국, 서울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올해 4월에 기본적으로 0.28% 정도 올랐는데 지금 0.36%에서 37%대까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에서 거의 0.40%대까지 현재 수도권 지역이 오르고 있다 보셔야 되고요. 덩달아서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0.28%대까지 올랐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개월 만에 전국적으로 0.04%가 오른 거로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0.09% 정도가 그냥 순식간에 오른 겁니다. 거기에 서울 지역 중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강남 동남권 지역에 우리가 여기 강남 4구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현재 동남권 지역이 올랐던 폭을 보게 되면 0.08%에서 현재 0.19%대까지 올랐고요. 재밌는 건 서울 지역도 현재 0.05%에서 0.20%가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동남권 특히 강남 4구에서 오른 폭과 서울 지역에서 오른 폭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강남 4구 특히 이제 강남, 서초, 송파부터 해서 현재 우리나라 정말 집값을 이끌고 있는 선행 지표라고 할 지역들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나머지 현재 23개, 4개, 5개 자치구에서도 덩달아 같이 올라간다. 같은 폭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도 했지만 우선적으로 먼저 오르는 지역이 현재 말씀드린 대로 가장 비싼 주택이 있는 지역들부터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이 따라 올라가는 형태로 가고요. 그것이 다시 수도권 지역으로 번져가고 수도권에서 다시 전국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확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국지적으로 어느 지역만 계속 오른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 집중 관리만 하면 되겠지만 전방위적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전세값까지 다 같이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는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실제로 물량 공급의 시그널이 정확하게 나와주지 않으면 물량이 언제쯤 현재 그 지역에 몇만 가구, 몇천 가구가 언제 입주한다라는 정말 확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는 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5년, 6년, 7년 후에 입주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먼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안에 입주 시점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계속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번 정부 초반부터 공급 대책을 아예 내놓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5년, 6년 후,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5년, 6년 후면 내년이나 후년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의 입주할 물량들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계속 가격 상승 여력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기가 더욱더 어려워졌죠. 수도권 지역에서 숨만 쉬고 그러니까 월급을 다 모으고서 한 푼도 안 쓰고 집을 사려면 8년 정도 걸립니다. 1년 사이니까 작년이라는 얘기죠. 작년 사이에 1.2년이 늘어났고요. 결론적으로 2019년도에는 6.9년이었는데요. 2020년도 기준으로 지금 현재 기준이죠. 이 얘기는 지금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현재 가격을 살 수 있는 조건이 8년 정도 돈을 모았을 기준이고 8년 후가 되면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8년 후가 되면 실제적으로 그 집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죠. 가격이 더욱더 많이 올라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기준점을 잡는 거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의 부동산 전체적인 평균 가격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지금 8월 달이니까요. 8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의 기본적인 기준 가격을 가지고 살 경우를 나누어서 계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8년 후에도 또다시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지금부터 준비해서 숨만 쉬고 집을 사기 위해서 월급을 한 푼도 안 쓴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못 산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또 현재 내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얼마나 몇 배 정도 되는가 봤더니 실제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연소득 대비 이것도 현재 실제로 한 푼도 안 쓴 기준입니다. 그랬을 때 8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광역시가 6배 정도 됩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가격 기준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다음에 도지역이 3.9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배에서 8배 정도 현재 연봉 내가 연간 소득 대비 몇 배 정도의 현재 금액이 있어야지만 집을 살 수 있는가를 계산을 한 겁니다.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20% 정도 월 소득의 20% 정도가 현재 이제 월 임대료로 나갔었는데 2019년도에 2020년도에 18.6% 좀 줄었고요. 또 나머지 지역도 좀 완만하게 좀 줄은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임대료가 줄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2018년도 19년도부터 해서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실제적으로 본인이 낮추기 위해서 부분이 된 게 아니고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실제적으로 뭔가 서로 살기 위한 상생 조건으로 임대를 낮춘 경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또는 현재 임대료를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주택을 갖기 위해서 그만큼 더욱더 현재 매매 시장에 더 뛰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월세를 찾는 사람들의 수요가 그만큼 또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그 임대료도 조금 더 하락을 한 부분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집을 사기 위해서 숨만 쉬고 8년 동안 돈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다 한다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어느 정도 목표가 없었던 것들 목표 지향점이 주택 구입으로 이제 바뀌었던 전환점이 되면서 현재 월세나 임대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현재 탈임대 시장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주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보유 의식, 집을 가져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연령대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82.7% 정도는 무조건 집이 있어야 된다. 내 집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0세 미만도 82%, 40에서 현재 50세 정도 기준까지는 88.9%, 그다음에 50세에서 59세는 88.5%. 거의 대부분 80에서 90%, 거의 대부분이 현재 실제적으로 집은 무조건 내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계산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방향이
현재 임대 시장 쪽으로 몰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조건들을 충분하게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현재 중소민층들이 집을 사기가 더욱더 용이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집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임대 시장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내년 시장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연도별로 주택 보유 의식 변화 말씀드린 대로 자가가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실제적으로 96.2% 집은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더욱더 견고해진 거고요. 전체로 봤을 때도 87.7%대까지 전세 가구에 있었던 사람이 64%대 2014년 기준으로 그랬을 때 72%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82%까지 전세 살던 사람들이 전세 시장이 안정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계산하기 때문에 계속 전세값을 올려달라고 하니 당연히 현재 실질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월세 같은 경우는 74.5%대까지 차지했던 비율이 현재 67.4% 정도로 현재 줄어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월세 사는 사람들이 주택을 갖고자 하는 현재 노력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목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는 월세 사는 사람들의 이 주택을 갖고자 하는 비율이 더욱더 줄었다. 그 얘기는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기가 더욱더 어려워진 세상이 돼버렸다라는 거고요. 그 정책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현재 반영하는 도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주택 보유 의식으로 해서 집을 갖고자 하는 의욕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 시장이 조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역별로 봤을 때 현재 주택 거주 기간 내가 그 집에 어떤 형태든 간에 집을 거주하게 되면 그 기간이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 2년 이내의 가구 비율을 그러니까 2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사람들 비율을 봤을 때 2006년도에는 전국적으로 37.5%였는데요. 이것들이 쭉 이제 거의 36, 37 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다가 지금 현재 37.2%대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거의 2년 이내의 가구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얘기는 계속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대들이 필요 주택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임대시장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주택 공급하게 되면 내 집을 먼저 생각을 하겠지만 내 집 외에 남의 집에 살 수 있는 조건들까지 만들어 임차 가구까지 계산한다면은 더욱더 많은 주택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2년 이내의 가구 비율은 꾸준하게 똑같은 형태의 가구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임대시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겠죠. 언젠가 다시 자가 시장으로 들어가겠지만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는 시장 구조가 없었다는 얘기고요.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2006년 44.4%에서 41.9%대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물론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내 집을 이제 이르기 위해 한번 사보자라는 생각도 많이 했을 테니까요. 거기에 광역시 같은 경우도 34.5%에서 36.1%대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도지역은 29.4%에서 30.5%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지만 수도권 지역은 조금 더 좀 줄어든 편이고 광역시나 도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2년 이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계속 이사를 해야 되는 비율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거 안정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투자 상품을 봤을 때 단연컨대 부동산이죠. 29.6% 지금 현재 비율은 더 높아졌을 겁니다. 거의 30%대고요. 가상자산이 그 뒤로 따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든가 아니면 주식이라든가 다 들어갈 수 있겠죠. 해외 주식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현재 해외 주식까지 비율도 그 뒤를 따르고 있고요. 원자재라든가 금, 달러 이런 것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가치가 높은 부동산 상품이 뭐냐라고 통계를 봤더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현재 56.8% 돈이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강남권 포함 일반 아파트 그렇다면 재건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까지 포함했을 때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부동산 상품은 아파트라는 얘기입니다. 아파트라는 얘기고요. 강남권 재건축, 강남권 포함 일반 아파트를 따졌을 때는 결론적으로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가 됐든 간에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돈은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가 9%대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토지는 거의 후순위로 밀려 있었는데요. LH공사 탓이 큽니다. LH공사에서 토지로 인해서 그 부당 이득을 많이 챙긴 사람들 때문에 요즘은 얘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 오피스텔 상가 뭐 기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세대별로 봤을 때
현재 실제적으로 주택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가 봤더니 베이비부머 세대 같은 경우는 약간 소극적이었죠. 내 집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뭘 또 여러 개 살려고 그래. 라는 생각을 했던 세대가 이 세대고요. 그래서 포스트 베이비부머 세대는 비슷했습니다. 내 집을 갖고 있지만 한 채 더 있으면 더 좋지. 라는 생각도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에코 세대. 실제적으로 28세부터 41살까지 이제 세대가 젊은 세대죠. 이 세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현재 이 세대들은 주택, 특히 부동산 상품에 크게 특별하게 관심이 없었던 세대인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수요 계층이 달라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정책 방향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죠. 조세부터 복지, 금융, 소득 정책까지 같이 있을 텐데 조세 정책, 종부세부터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임대사업자라든가 기본적인 여타 세금들이 정말 종목별로 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복지 정책은 부동산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얘기하지만 이건 저렴한 주택을 확대할 방법은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부동산 금융 정책 같은 경우는 금리와 세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금리와 세제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계속 같이 어울려서 진행될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니었다는 얘기고요. 또 개발이익 환수라든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여건들, 갖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의 현재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건들 이런 것들이 더욱더 심화가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앞으로 현재 내년부터 시장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가 가장 궁금하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장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현실 자각이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의 고민은 똑같은 것 같아요. 과연 내 집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막 들었는데 그래도 1대1 상담을 통해서 좀 이러한 부분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꼼꼼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부동산 투자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고서 투자하는 미래가치 투자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바뀌어질 대통령부터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또 대선 후보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지금 이제 딱히 대안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선 후보자들이 현재 부동산 정책을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발표한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대선 후보자들의 부동산 정책 시장 변화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이나 나한테 잘 맞는 투자들 또 현재 갖고 있는 고민들 이런 것들까지도 1대1 상담이나 문자 상담 또 현재 대면 상담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을 하나 사려고 하면은 최소 8년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된다고 합니다.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내년 선거일도 3월 9일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랄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1대1 상담 예약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고요. 이어서 우리 소장님께서 준비하신 두 가지 물건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물건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 물건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2호선과 3호선 교대역에서 도보로 9분 걸린다고 하고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도 인접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 5억 4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주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하죠.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강남 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 빌라 이런 것들은 사두셔도 꽤 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눈높이를 좀 낮추어서 이제 이쪽 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고요. 서초구 서초동의 다세대 주택 이미 준공이 완료된 바로 입주 가능하고요. 2호선, 3호선 교대역 남부터미널을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존형 면적이 40.5제곱미터, 테라스 공간도 별도로 있는 게 있고 앞마당이 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5억 4천만 원부터 6억 5천만 원까지고요. 투자 금액이 9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초동에 고급 주택가 밀집 단지 형태의 고급 주택가가 많은데요. 거기 파락군, 거기에 개발 호재라든가 희소성 높은 또 신축 부지, 거기에 보유와 거주를 통해서 재테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상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대역부터 남부터미널역,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의 가장 큰 수혜 지역이고요. 장제터널 개통되면서 서초 사당 방배권역까지 같이 연결된 서초권과 강남권이 연결된 지역이고요. 아래쪽에는 서초 우면 RNCD 또 양재 IC 주변에 또 현재 재건축 진행되고 있는 입주 이제 곧 앞두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초 우성 무지개 신동아 재건축 단지, 그다음에 강남 테헤란로부터 해서 강남 대로의 업무지구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요. 또 학군 수요도 좋은 지역이죠. 서초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서초중학교까지 학군 수요가 항상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또 이런 수요들을 또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부터 해서 종합병원 또 법원단지라든가 예술의 전당과 같이 어울려서 센트럴시티 세비섬까지 연결되는 가로수길이 조성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상권이 그만큼 많이 만들어진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반포와 서초 IC 구간, 그 구간이 주거와 상업 지역들이 만들어지면서 업무지구가 같이 활성화되겠죠. 직장인 구성들이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그 주변의 가격은 상승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타운이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을 하게 되면 판매시설과 유통시설 같이 들어오고요. 삼성타운과 강남대로 테헤란으로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 집중 시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부터미널 복합화 사업은 진행되면서 호텔과 오피스 빌딩부터 해서 영화관, 터미널, 역세권 고밀도 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청년 임대주택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5억 4천만 원부터 6억 5천만 원까지고요. 전세 4억 5천만 원부터 5억 2천만 원. 예상 투자 금액은 9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는 3천만 원 보증금액 120에서 150. 또 예상 대출 금액은 2억 1천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 활용하시면 3억 원에서 3억 6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현재 투룸 다세대 주택 신축 완료된 주택이었습니다. 네, 실투자금이 굉장히 저렴한 것 같습니다. 일단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서초구 서초동 일단은 다세대 주택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전화 주시면 상담 도움 드릴게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이죠.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가보도록 할게요. 위치는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입니다. 시세는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테헤란의 업무 밀집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상업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오피스텔이 이미 준공 완료됐습니다. 강남역과 역삼역을 도보로 3, 4분대 이용할 수 있는 최육세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입지 여건이 상당히 우수해서 임대에 굉장히 또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삼역과 강남역 도보 3분, 전용 면적이 26.19제곱미터에 현재 세 가지 타입으로 된 오피스텔이고요.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5,700에서 8,3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또 테헤란도 직장인 수요가 또 우리나라 산업 구조라든가 전 세계적인 산업 구조가 변화가 생기면서 직장인 수요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고요. 젊은 세대들이 많은 지역이죠. 개발 호재라든가 지속적인 미래 가치가 상승하면서 토지 가격이 일제히 올라가는 지역이죠. 상권이라든가 다양한 직업군 때문에 업무시설도 밀집돼 있기 때문에 공실이 없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은 현재 말씀드린 대로 역삼역과 강남역 그 중심에 바로 중간에 있기 때문에 최육세권이면서 2개의 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신분당선 연장선까지 이용하게 되면 현재 3개 전철역을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강남대로 테헤란로 주변에 있는 업무 밀집 시설들, 삼성동에 있는 국제로 복합지구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이 또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IT와 또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은 테헤란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2030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강남 역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 오피스텔이면서 1인 창업가, 벤처 창업가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서 임대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역 역삼역부터 해서 그 주변의 서초권역부터 강남, 역삼 또 이제 대치라든가 노년부터 해서 그 주변 여건을 봤을 때도 교육시설과 교통시설들, 거기에 따라서 환경적인 여건들, 그다음에 이제 법원단지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또 관공서라든가 또 병원 시설들이 워낙 잘 돼 있는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 거주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따라서 주변의 시세들도 굉장히 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시세가 계속 반영이 될 수 있는 조건들까지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오를 수 있는 만큼 계속 오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까지도 있는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르네상스 호텔은 현재 업무시설과 숙박시설이 같이 만들어지는 복합시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과 업무 숙박시설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업무시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 직장인들 또 기업체들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직장인들을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거주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삼성동 복합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송파부터 탄천, 한강 정비권역까지 같이 만들어지고 또 영동대로 통합개발 통해서 GTX A노선, C노선까지 같이 연결되겠죠. 현대자동차 이미 착공했고요. GTX A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연장, 호텔, 판미시설, 오피스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기타 업무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인구 구성들이 좋아지고 현재 그 주변에 개발 규모가 엄청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GTX 노선 같은 경우는 남부 광해 급행철도부터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또 GTX A 노선, C 노선, 위례신사, 경전철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이 어떤 그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삼성역과 강남역의 이제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현재 실질적으로 용도 지역으로 용적률이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가치가 이래서 오르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유가 바로 토지 가격 상승입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앞으로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전세 가능하겠죠. 주택으로 활용하셔도 되기 때문에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또 투자 금액은 5,700에서 8,3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는 2천만 원 보증금에 월 105에서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이상의 현재 임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2억 4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 정도 대출 활용하시게 되면 5,700에서 1억 300만 원 정도 아주 소액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채 보유하시면서 노후 생활도 보장되고 투자 가치까지 높은 시대 차이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물건 보여드렸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 그리고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자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1부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뵐게요. 네, 부동산 온에어 2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1부와 동일합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무료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자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두 가지 물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서울 동북권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청량리 개발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곳 동대문구 답심이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이어서 재개발 재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구리시 교문동에서 3룸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동대문구 답심리 물건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요. 위치는 2호선 신담역과 5호선 답심리역 더블역세권입니다. 시세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부의 첫 번째 물건으로 동대문구 답심리동 투룸 다세대 주택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소개해 주실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네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동대문구 답심리동이지만 청량리 역세권으로 인해서 주변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청량리가 변해서 전농 답심리 그 뉴타운으로서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면 동대문구 답심리동 투룸 다세대를 말씀드리면은요. 이렇게 지금 현재 답심리동이죠. 전농 답심리동이라고 합니다. 2호선하고 5호선이 지금 현재 더블 역세권으로서 도보로 한 5분 정도면 입주 조건 되는 거고요. 투룸입니다.
풀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세대수는 20세대인데 6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은 29.32지만 실사용 면적은 한 15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시세는 4억 2천에서 4억 3천으로 형성되어 있으면서 여기가 그 나름대로 전세가 높아서 실투자 금액은 4천에서 5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넘어간다면 지금 이제 이렇게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청량리 역세권으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한 전동 답심리 뉴타운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아파트가 지금 이미 들어서 있고 또 청량리 역세권에서 지금 이제 수혜가 같이 어우러서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신축의 소형 주택이 나름대로 상당히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으로 재개발로 인해서 큰 평수의 아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형 주택이 부족해서 나름대로의 직주 근접지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적은 부분에 대해서 수요는 넘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청량리, 정론 답심리는 동북권의 중심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역을 본다면 청량리 역에서 중심인데 1호선, 2호선, 5호선, 분당선, GTX, KTX 또 강릉까지 가는 여러 가지의 지금 전철과 지금 철도와 GTX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입지 조건 최상이고 현재 10개가 넘는 그런 노선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업무 지구뿐만 아니라 일단은 강남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수요, 업무를 하시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답심리동에 이어서 자세한 입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답심리를 본다면 답심리역이죠. 지금 이 신담역하고 5호선하고 2호선으로 인해서 4분, 5분 거리에서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입지 조건에 대한 부분은 전철로서 더블 역세권으로 갈 수 있지만 시내 중심에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동차로 거의 광화문까지 25분이면 닿을 수 있고요. 25분이고 강남까지도 지금 25분에서 30분이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내 접근성이라든가 강남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렇게 최대한대 입지 조건 갖춰져 있고 고속도로를 탄다 해도 내부순환도로 또 내지는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올림픽 도로를 충분하게 탈 수 있기 때문에 입지 조건은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미 이렇게 청량리의 역세권의 대규모 개발이 있지요. 이쪽에는 지금 현재 65층 건물이 아주 우뚝 서서 올라가고 있고 그 옆에는 59층짜리가 또 지금 현재 건축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48층짜리가 또 여기에서 있고 해서 청량리 역세권에 이렇게 고층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변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지금 정론 답심리 뉴타운 지역입니다. 해서 같이 재개발 사업지로 엮여져 있는 그런 지역 내에 있는 다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인해서 장안평도 지금 한참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왕십리 뉴타운에 GTX가 간다라고 해서 왕십리 뉴타운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것도 상당히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청량리와 답심리에 이렇게 핵심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곳에서는 지금 현재 직장인이라든가 상인이라든가 상가죠. 또 이곳에서 학교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시내 중심의 종로시청 광화문의 업무지구가 거의 100만 인구가 여기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용산의 업무지구죠. 용산에도 업무지구에서 직접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답심리 청량리에서는 성수동이라든가 강남의 업무지구에 대한 부분, 사통팔달로 대한 이런 부분이 서울의 중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접근성은 있어서 이곳의 수요는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학교에 대한 부분도 위로 올라가면 경희대, 외국어대, 교로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밑으로는 한양대라든가 세종대, 건국대까지 같이 있어서 직장인, 교수님 이곳에 이제 지방에 있는 학생들까지 같이 수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발 호재를 넘기면 지금 이제 개발 호재라는 그런 부분은 청량리지요. 청량리 역세권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 주변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잡혀져 있었을 때 지금 여기가 역세권이라고 보면 이곳에서 이렇게 많은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전동 답심리가 같이 어우러서 재건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곳에 보시면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우리가 청량리라고 하면 서울역과 용산과 청량리 세 개의 서울 중심에 있는 철도역이라고 보시면 대표적인 역이죠.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했었을 때 이 사이드를 본다면 같이 엮어서 본다면 여기에 왕십리까지도 청량리역을 이용할 것이고 또 이게 강북 쪽이나 동북 쪽에 있는 사람들 다 청량리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곳에는 지금 현재 경동시장이라는 것 같이 어우러서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몰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동답심리 지역이 지금 현재 뉴타운 지역으로 잡혀져 있죠. 16구역이라든가 18구역에 대한 7구역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아파트가 올라가 있는 외 지역에 지금 현재 개발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곳에 맞물려 있는 그런 다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장안동이죠. 장안동 우리가 동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그 장안동이라면 자동차 매매센터를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센터에 대한 부분도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하 6층에서 지상 30층까지의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옆에는 서울의 물류재생센터입니다. 현재 지상에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노후가 되어 있고 주변이 조금 이렇게 환경 자체가 좀 어우러져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이게 지금 현재 2027년도 기점으로 해서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에 지금 6층으로 들어가고 모든 그 물류재생센터는 들어가고 지상에는 다른 부분을 공원이라든가 여의도에 여기 물류재생센터가 거의 10배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넓은 지역에 장안동 답심리 쪽에 새롭게 지금 도시가 하나가 형성된다라고 보실 정도의 아주 깨끗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가 물론 청량리역에도 지금 현재 DTX라든가 분당선도 지나가고 있죠. 여기에 보면은 면목성까지도 같이 어우러져 들어갈 것인데 면목성에 대한 부분은 청량리역에서부터 신내까지 가는 그런 부분인 건데 지금 전농동까지 이게 같이 어우러서 가는 부분이거든요. 경전철로 갑니다. 면목동이나 지금 현재 이곳에서 아주 넘어오려면 전철에 대한 부분이 1호선을 타야 되는 부분 또 내지는 경의중앙선을 타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게 면목성 경전철이 하나가 더 들어간다면 교통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편리하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현재 이곳에서 보면 우리가 개발 호재에 대한 부분이 물이 상당히 중요하지. 우리가 한강변에 있는 대한민국의 한강에 지금 현재 다리가 거의 한 30개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 동부 간선도로에 대한 부분을 또 이 물에 대한 부분이 같이 이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에 동부 간선도로가 지하로 들어갑니다. 이 지하 들어가고 고속화가 되는데 두 라인으로 가게 되죠. 두 라인을 가게 되는데 여기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들어갈 것이고 여기는 지역의 도로입니다. 지역도로로 들어가는 것도 4차선으로 들어가는데 지하에서 들어갔었을 때 이 부분이 강남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강남까지 연결된다고 그랬을 때 지금은 조금 교통체증 때문에 뭐 한 30분 정도 이렇게 우리가 간다라고 하면 항여울역에서부터 출발해서 군자역까지 해서 지금 현재 이것이 원룸까지 간다고 했었을 때 거의 30분이면 원룸까지도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뭐 40분 정도가 단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 지상에는 공원화가 되고 지하에는 자동차가 들어가서 굉장히 공기 자체도 이렇게 푸른 숲으로 또 내지는 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변신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개발 호재까지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 바로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투자 전략은 지금 투룸입니다. 투룸이지만 지금 그 사용 평수가 거의 한 15평 정도 되고요. 완전하게 풀옵션이거든요. 풀옵션이고 우리가 다세대라고 그랬었을 때 주차 공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주차 공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잘 그 대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거의 한 80% 정도 됩니다. 우리가 다세대라고 그러면 주차 공간에 대한 부분은 50% 많아야 60%거든요. 근데 80%까지 됐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주변에 지금 전세가 3억 8천 정도, 3억 9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4천에서 5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입지도 좋고 개발 호재도 다양해서 좀 투자 금액이 좀 비싸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투자금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94 무료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두 번째 물건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리시 교문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다세대 주택인데 3룸입니다. 위치는 경의중앙선 양원역에서 가까이 위치해 있고요. 중랑 IC 등 도로 교통망 여건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시세는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구리시 교문동의 3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표님 자세한 소개 부탁드려요. 네. 구리시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구리시는 송파구하고 강동구하고 같이 어우러져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는 구리시가 금싸라기로 변할 수 있는 그런 큰 호재가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동안에 개발이 어려웠던 그런 부분은 60% 이상이 거의가 그린벨트로 지금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리시는 그 그린벨트라는 그 개발 제한구역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해제를 해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구리시 앞으로 지켜볼 만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리도 교문동입니다. 강남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한강 너머이고 한강을 끼고 있는 구리시입니다. 경의중앙선 양원역에서 또 내지는 중량 IC에서 인접해 있고요. 3룸입니다. 다세대인데 3룸이고 이게 4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53.48이지만 사용 평수는 28평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완벽하게 우리가 2룸이나 1.5룸 이런 부분은 우리가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지만 3룸에 대한 부분은 사실 풀옵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모든 부분이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거기에 플러스한 건조기, 또 공기청정기, 여기에 대한 부분은 또 인덕션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어서 거의 옵션이 갖춰져 풀옵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세가 지금 현재 4억 8천에서 4억 9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투자할 경우에는 1억에서 1억 1천만 원이면 가능하시고요. 투자 포인트 본다면 구리시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그 구리시라고 그러면 이렇게 한강은 끼고 있고 하남시가 있으면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그 위로 올라가서 경의중앙선을 기점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계에 있어요. 여기가 바로 서울이고 여기는 서울이고요. 여기는 구리입니다. 구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 건데 양원역 경의중앙선 탈 수도 있고 여기서 한 군데 나오면 뭐 망우역이라든가 상봉역에 나오면 6호선, 7호선 타고 강남을 전철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로 이용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바로 강변북로를 타고 또 내지는 구리 암사대교를 타고 강남으로 왔었을 때 30분이면 자동차로 충분하게 올 수 있는 입지 조건이 갖춰져 있는 지역입니다. 주변에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강변이고 양쪽에 양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쪽에는 지금 한양 구리병원이 크게 대학병원이 있고요. 또 구리시청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모든 게 갖춰져 있고요. 생활권에 대한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는 부분입니다만 여기 망우역이나 상봉역에 오면 이 밑에는 대형 마트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모든 대형 마트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활권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이곳에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의 지금 대형 상권의 쇼핑몰도 구리 쪽으로 오게 되면 아울렛이나 병원이나 또 시청이나 갖춰져 있어서 생활에 대한 부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입지 분석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교통 호재뿐만 아니라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게를 두고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호재 소식 전해주실까요? 호재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동부권의 호재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동부권에는 거의가 우리가 강남권이라고 앞으로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당히 입지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리시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린벨트가 60%이지만 앞으로 지금 개발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여기에 인창이라든가 수택이라든가 이곳에 또 여기에
교문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문지구인데 교문지구에 대한 부분도 같이 어우러서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으로 한참 열을 띠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 높은 기대감을 가져도 상관이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1지구의 사업지에 들어있는 재개발에 들어있는 그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다세대를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지금 입지 조건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5분이면 다 된다라고 그랬지만 여기에 그 개발 호재는 잠실에서부터 여기 지금 별내까지 2023년도에 개통 예정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강 밑에는 거의가 다 땅을 파서 굴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2023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몇 년 남지 않았죠. 2년 남짓하게 남아 있어서 8호선을 이용하면 강남에 거의 한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암사동에서부터 넘어서 지금 현재 구리입니다. 이 구리의 별내선에 지금 구리에 세 정거장이나 3개나 지금 구리를 거쳐가기 때문에 구리의 모든 어디든지 구리에서는 이 8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요. 구리에 지금 수택동이지만 암사대교 지났고 구리시청 여기에 보면 상당히 큰 대형 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구리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8호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세종 간에 지금 현재 앞으로의 제2경부고속도로가 여기 구리를 통해서 갑니다. 한데 제2경부고속도로를 가기 위함에 여기 고덕대교입니다. 대교라는 이 부분이 지금 하나가 더 땅으로 위치상으로 공사 중에 있어요. 이 부분도 2023년도에 개통 예정인데 옆에는 지금 현재 암사대교죠. 암사대교가 있고요. 한강에 지금 다리가 30개가 있듯이 고덕대교가 하나 더 들어가면 31가 됩니다. 플러스가 돼서 이곳에 지금 있지만 여기가 강동대교가 있죠. 이렇게 지금 구리를 맞물려 있는 3개의 대교가 있기 때문에 교통이 전혀 밀릴 수가 없고 출퇴근에 하는 부분도 천호라든가 또 내지는 잠실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 영동대교 쪽에 지금 삼성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지 조건도 상당히 갖춰질 거라고 보는데 현재는 조금 교통의 불편함은 있겠지만 앞으로의 2003년도 미래를 본다면 아주 우수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1차는 안성까지, 2차는 세종시까지입니다. 이 제2경부고속도로가 들어간다라고 그랬었을 때 거의 30분이 단축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구리에서는 중부고속도로라든가 또 내지는 경부고속도로라든가 또 이렇게 외곽순환도로까지 탈 때 상당히 입지 조건이 빨라서 하남무 갈 때라든가 10분이면 가죠. 10분. 또 경기도 광주 가는데도 20분이면 가더라고요. 이렇게 또 고속도로에 하남 중부고속도로를 우리가 진입을 하려고 해도 거의 한 15분이면 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만큼이고 지금 현재 구리는 상당히 많은 호재와 또 내지는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동안에 그린벨트여서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여기 한강변에 아차산 바로 옆에 아차산을 반을 나누면 반은 광진구 반은 지금 현재 구리라고 지금 이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되어 있는 부분은 강동대교 있는 쪽에 바로 옆에 또 하나 도로가 하나 들어간다라고 그랬듯이 대교가 들어간다 그랬듯이 여기에 지금 디즈니 월드 시티가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의 2027년도면 개통 예정으로 여기 완공 예정으로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3일 전에도 지금 현재 디즈니 월드 시티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구리시청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다 나름대로의 회의를 하고 진행이 빠르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바로 옆에 3개 지금 현재 대교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한강변 앞으로의 우리가 잠실이라든가 천호동이라든가 또 내지는 삼성이라든가에 같이 맞물려서 어우러질 수 있는 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나 많은 호재가 있는 구리시 일단은 지금 투자 전략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투자 전략은 지금 현재 교문동입니다. 동부 쪽에 있는 건데요.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격 형성을 했었을 때 재개발 외 지역이냐 내 지역이냐 따라서 가격은 좀 차이가 있겠죠. 이 부분은 지금 내 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지금 현재 교문지구 1지구 내에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해서 여기에 지금 매물은 3,000세대에 지금 현재 거의 3,000세대죠. 2,800세대니까 거기에 달하게 있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지금 현재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매가 지금 4억 8천에서 4억 9천이고 전세는 3억 8천이면 실투자 금액은 1억에서 1억 1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물건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지역번호 02-1638-3994 방송 끝난 후에도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무료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부동산 온에어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참고로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실제 부동산의 가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